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정 국면의 시작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어제 말씀드린 이 완급 조절을 통해서 당분간 시장의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월가 거물들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증시가 고평가돼 있고 향후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씩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자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들도 포착됐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국채와 달러 수요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전일 4.1%를 넘겼던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대로 떨어졌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을 주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100마저 넘기면서 지금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무려 1,443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외신들이 주목한 핵심 이슈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간밤에 시장을 움직였던 최대 이슈는 바로 이 발언이었었죠. 미국 증시가 1에서 2년 안에 최대 2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솔로몬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증시가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시기가 오면 증시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시뿐만 아니라 위험자산과 관련된 모든 자산군에도 변화가 나타났죠.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장중한테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런데 이런 지지선이 결국 무너지면서 지난 6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쪽과 관련해서도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도 있었죠. 바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웰 칩을 1에서 2년 뒤쯤에는 중국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중 협상을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의도로 좀 풀이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밤사이 팔란티어를 필두로 AI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밀려났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종목별 흐름부터 섹터별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오늘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로는 아마존 먼저 짚고 가시죠. 퍼플렉시티의 AI 도구를 사용한 구매를 중단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퍼플렉시티가 한 가지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AI 브라우저를 이용해 상품을 대신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과 퍼플렉시티 안에서 이 사이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1.87%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건 애플입니다. 애플은 처음으로 노트북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 안에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새로운 맥북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크롬북과 그리고 보급형 윈도우 PC를 겨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만 고집하고 있던 애플, 과연 저가형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슈도 나왔습니다. 제프리스가 아이폰 17의 기본 모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다라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테슬라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6일이 넘어서 7일에는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에 이 이사회 주총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히터맵도 열어보시죠. 간밤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왼쪽 위,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빨간색 매도세가 출회됐다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적에 웃고 울었던 장세, 그 안에서 기술주는 조정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11개 업종 중에서 4개 업종만이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업종 중 가장 짙게 빨간불을 켰던 건 기술주였습니다. 이 안에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중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장중에 6% 넘는 낙폭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6.74% 하락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에 울고 웃었던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의 표정은 좀 어두운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와의 분쟁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 이슈를 함께 소화하면서 오늘 1%대 낙폭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와 맞물린 정책 불확실성 우려를 받아내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어제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버블론을 다시금 고개 들게 한 이 월가의 엇갈리는 평가들 다음 장 통해 만나보시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슈들을 전해드릴 때 AI 버블론은 아무래도 시장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았던 이야기였던 것처럼 정말 귀신같이 바로 등장하는 버블론이었는데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 이후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5일 동안의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장 크게 꺾인 부분이 실적 발표가 있었던 부분, 이 실적을 반영한 부분, 그리고 월가의 의견을 영향을 받아 움직인 부분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버블 논란이 불거졌냐? 이건 아니고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월가의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훌륭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극단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윌리엄 블레어와 UBS 측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단 안에서도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PBR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은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소속되어 있는 웨드부시 증권이죠. 여기에서는 단기 약세에도 팔란티어를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급 최고의 AI 구현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팍팍한 시장 안에서도 의견 안에서도 한절기 빛 같은 존재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졌던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최근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대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점은 역시나 우려감으로 가지고 가긴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기술주가 큰 낙폭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팔란티어의 실적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월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섹터별 흐름, ETF의 흐름도 가지고 왔는데요. 저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기술주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2.29%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적 발표, 다가올 실적 발표로 이 버블론을 조금은 잠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함께 AMD의 실적 발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안에서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고 버블론은 어떻게 이겨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방금 김현서 아나운서가 얘기한 슈마컴의 실적 방금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락 중인 점. 그리고 이와 함께 암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암젠 쪽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네요. EPS와 매출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도 3% 급등 중입니다. 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AMD의 실적이죠. AMD의 실적, 네,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금, 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잇따른 고평가 논란 그리고 숏배팅 경고에 정말 네. 속절없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네, 우선 뭐 JP 모건이 M7 매출과 이익 전망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마이클 버리의 닷컴 버블 유사하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증시 조정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기술 업종 S&P 500 중에 기술 업종의 하락이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고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만 상승했고 네.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토픽은 AI 거품론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마이클 버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AI 곧잠 논란이 컸을 때 발언을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됐든 한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2008년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고요. 또 영화 빅쇼트 다들 보셨나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2년 만에 침묵을 깼는데 대표님은 이런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버블론 얘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그동안 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클 버리 하면은 하락장에 베팅의 아주 네. 그 대표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중에 한 분이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쇼트라는 거, 그러니까 네. 풀옵션에도 지금 베팅하고 있고 공매도를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는 건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대단한 수익률로 지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지금 AI 랠리가 투기적인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마이클 버리의 지금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10억 달러 이상의 풋 옵션을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과 어떤 점이 유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금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극심한 불균형이다. 사용량은 투자량에 지금 몇 %에도 못 미치는 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실제 AI 기술의 활용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지출 구조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수요가 아니고 투자 발표를 통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충격이 될 만한 그 지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의 공포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M7 중에서 네. 애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중소형 기술 테마들도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흐름을 상승으로 지금 완전히 돌려놓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이클 버리의 발언만 있었다면 이 증시에 미친 여파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지금 월가 거물들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골드만삭스 CEO는 증시가 최대 2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정말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동안 과열돼 있다고 얘기를 네.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네. 신고가 행진을 벌였고요. 글로벌 증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올라갔는데 그랬었죠. 사실 뭐 경제 지표나 이런 쪽이 그럼 그 정도 올라갔느냐. 네. 기업 실적도 지금 M7 중심으로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CEO들이 향후 이제 2년 내에 10% 이상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기업 실적은 견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기술주 쪽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꽉 찼다라고 얘기한 게 골드만삭스 CEO가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추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 CTA 쪽이 향후 일주일간 모든 시장 시나리오에서 주식 매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을 거고요. 그렇죠. 또 캐피탈 그룹의 마이클 커틀린 역시 현재 시장은
저평가에서 적정 가치 구간에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조정을 어떤 좀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이거를 뒤집으려면 역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숫자로 수밖에 증명을 없다. 해내야 예, 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중국을 향하고 있는 블랙웰 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그런 말을 남겼었죠. 우리는 뭐 블랙웰 칩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 다른 나라 특히 뭐 중국한테는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밤사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 2년 뒤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최첨단 AI 칩은 당장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신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 모델로 이제 사양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팔 수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예.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블랙웰 칩은 최첨단 AI 그 블랙웰 칩은 미국 기업 전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기대했었던 젠슨황 CEO가 뭐 치맥 파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최신 칩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지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최신 사양은 팔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베센트 장관이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네. 지금 그 새로운 칩이 아닌 구형이 되면 팔 수 있다. 최신 모델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백악관 대변인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사실 뭐 엔비디아 CEO가 본인이 나와서 직접 뭐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를 대통령이 뒤집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이슈로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시적인 휴전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도 네.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AMD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많고 이슈도 많다 보니까 정신이 정말 없네요. 자, AMD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EPS와 매출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약보합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한 2%까지 뛰고 있는데요. 좀 우울했던 증시 분위기가 전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AMD의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PS와 매출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4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 쪽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온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2%, 3% 뛰고 있고요.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중요한 투표 그리고 주총을 앞두고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테슬라 관련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죠? 네, 11월 6일 날 이제 정기 주총이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급여 패키지를 거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5% 넘게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캐시우드 펀드 쪽에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테슬라 쪽에 이제 그 급여 패키지에는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지분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40%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결과가 앞으로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쪽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목표가를 $800까지 높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는데 투자 의견과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니까 투자 의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시큐리티라는 쪽에서는 220달러를 제시하면서 네.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474달러 지금 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5% 넘는 하락으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보유하면서 주총 결과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MD의 실적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AMD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네. AMD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도 또 괜찮게 제시를 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 3% 정도 뛰다가 지금은 또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AMD의 이 실적이 증시 분위기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지금 AMD도 시간외에서 지금 3% 하락으로 반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예, 또 한번 반전이 보시죠. 됐을까요? 차트 모양 네. 한번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그때 급등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3%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네.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먹히고 있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외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D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AI 거품론 생각보다 더 강력한 듯합니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